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낮 기온이 올라가면서 점심 먹고 난 뒤 꾸벅꾸벅 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잠이 쏟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춘곤증의 증상은 다양한데요. 생활의 의욕과 집중력을 잃고 쉽게 짜증이 나는 것도 춘곤증의 증상이고요. 식욕 부진이나 소화불량, 현기증도 춘곤증의 증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봄철에 흔히 느끼는 피로 증상이라고 해서 이름도 춘곤증이라고 붙여진 건데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질병은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교통사고 사망자의 30% 정도가 졸음운전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특히 봄철에는 주의하셔야겠죠. 춘곤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침 식사 거르지 마시고 새끼 식사 고르게 하는 게 좋고요. 가벼운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KTV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터넷에 포피 채널 검색하시면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7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세종 포커스. 정부 각 부처의 중요한 정책을 소개하고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이슈를 좀 더 쉽게 풀어보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영상정보 서비스를 지난 23일 개편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1945년부터 현재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을 더욱 쉽고 빠르게 검색, 열람, 발급받고 시대별 비교를 통해 우리 국토의 변천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특히 해방 이후 항공사진은 1945년 광복부터 6.25 전쟁 당시의 국토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영상자료로 이번 개편을 통해 그 활용도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3차원 지형을 표현한 수치 표고 모형을 보다 손쉽게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항공사진 비교 보기 등 부가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과 함께 정부 상징체계 디자인 공모와 정부 상징 아이디어 제안하기를 시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 상징체계 개발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총괄 기획자를 중심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한글 서체 디자인, 한국성과 한국적 조형 연구, 마케팅 및 전략 등 각 분야의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가 집단은 4월 22일까지 구성원의 역량과 전문성, 그리고 정부 상징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다양한 환경 제도를 국민에게 친숙하게 전달하는 데 앞장설 대한민국 홍보 서포터즈 에코프렌즈를 4월 10일까지 모집합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총 100명이 선발될 예정인데요. 선발된 에코프렌즈 서포터즈는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며 환경 마크, 탄소 성적 표지, 그린카드, 환경기술 등 환경과 관련된 여러 제도를 소개하고 대국민 친환경 소비 생활을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활동을 마친 에코프렌즈 전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최우수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해외 연수 기회를, 우수팀에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과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5년 장애인 공직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인사혁신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설명회는 서울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개최되는데요.
3월 30일 서울 AT센터 세계로 룸에서 열리는 수도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대전 충청권은 3월 31일 대전시청 세미나실, 광주 전라권은 4월 1일 조선대학교 영상세미나실, 부산 경남권은 4월 2일 부산역사 해운대실, 대구 경북권은 4월 3일 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시청각실에서 열립니다. 장애인 공직설명회에서는 장애인 공무원 인사정책, 2015년 국가직 중증장애인 경력 경쟁 채용 안내, 장애인 공무원 선배와의 대화, 면접 요령 등 공무원 시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가 제공될 계획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서 교육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손을 잡았습니다. 교육부와 전경련은 학생 진로체험 활동 지원 등을 약속하는 업무 체결을 체결하고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에 따라 민간 기업의 인적, 물적 자산이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하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조재익 과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조재익입니다. 네. 자, 교육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손을 잡고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겠다. 네, 민간 기업의 인적, 물적 자산을 지원하겠다. 예. 이런 협약을 하셨다는 내용인데요. 예. 먼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유학기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예,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서 수업을 학생 참여형 형태로 개선하고요. 오후에는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일반 수업도 받고 또 자기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업도 함께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유학기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예. 네, 예,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13년도에 저희들이 연구학교를 42개 운영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811개교를 운영했습니다. 네. 예, 올해는 당초에 한 50% 운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 운영 성과가 아주 좋아서 네. 많은 학교가 신청해서 한 7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전체 중학교의 70%요? 예,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학교가 참여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긍정적 성과가 더 학교생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학교 현장에 공감대가 형성돼서 네. 많은 학교가 신청해서 지금까지 한 7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하자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공을 많이 들이셔야 될 것 같은데 학교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꿈과 끼를 찾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수업과 프로그램이 운영됩니까?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오전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는데요. 토론식 수업이라든지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이 다양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네. 오후에는 이제 진로 탐색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예체능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선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의 경우에도 종래의 지필식 평가가 아니라 이제 과정 중심으로 형성 평가라든지 수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찾아가고 싶은 곳,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네. 뭐를 잘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 중심으로 학생들이 선택을 학생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네. 선택하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만족도가 높군요. 그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미래를 구체적으로 나가는 아이들 모습을 봐서 네. 무한한 희망을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가 너무 좋아져서 네. 학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부분을 보게 되어 학생들을
네. 재발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뭐 학부모님들도 많이 예. 지지를 해 주시겠죠. 예. 네, 그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경련이 예. 또 같이 한다고 하니까 그 학생들의 그렇습니다. 진로 체험처도 제공을 해주고 그러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에 70% 정도 이제 확대되니까 네. 작년의 경우는 811학교로 이제 연구학교하고 희망학교를 운영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70%까지 확대되니까 이제 학생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진로 체험제가 아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부처라든지 경제단체, 전경련 포함해서 경제단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직업 체험이 중요하니 저희들이 이제 진로교육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체험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게 나가 있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이 아니고 특히 양질의 진로 체험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전경련 사례와 같이 다양한 기업의 그리고 민간기관의 업무 협업을 확대해서 진로 체험체가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교실에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사실 예. 그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게 그게 굉장한 공부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미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이라든지 민간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MOU를 여러 곳과 체결을 하셨죠. 어느 정도 예, 규모로 체결을 하셨습니까? 저희 경우에는 교육부 차원에서 중앙단에서 한 경우는요, 한 129개 정도를 했고요. 네. 시도교육청별로도 지금 계속 MOU를 지역협력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 5,600건 정도를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을 계획이세요? 예, 업무 협약을 통해서 네.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로 체험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수도권과 뭐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좀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예. 이제 조금 떨어진 이제 농촌이라든지 농산 어촌 그 지역의 학생들은 조금 이런 체험의 기회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거에 따른 뭐 방안은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농산어촌과 도농 간의 격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산어촌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체험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진로체험단이라든지 진로체험 버스 그리고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의 날을 운영해서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이제 ICT 강국이라서 ICT를 활용한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을 통해서 진로 체험 방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네. 저희들이 확보한 이제 공공기관이나 협업기관에 문화예술 강사 지원이라든지 네. 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을 농산어촌에 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네. 함으로써 학생들이 도농 간의 격차 없이 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을 거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전경련이 이렇게 손을 예. 잡았다는 건 참 특이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네. 이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업무 협약한 내용을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협의회에 전경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네. 그리고 기업별로 이제 프로그램 매칭을 위해서 온라인 안내 사이트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경련에서 테마별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체험 공간이 크게 확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학생들 스스로 의미 있는 공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육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손을 잡으셨는데요. 좋은 성과가 또 올해도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조재익 과장이었습니다. SNS 세상 돋보기. 국내외 핫 이슈를 전하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재치 있는 댓글과 의견을 알아보는 SNS 세상 돋보기입니다. 11세 여아를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미국의 40대 남성이 22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1992년 22세였던 후안 리베라는 11세였던 홀리 스테이커를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수감됐습니다. 20년간 옥살이를 하던 그는 2012년 유전자 검사로 누명을 벗었고 수사당국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석방됐습니다. 리베라는 할머니의 장례식과 어머니가 신장을 이식할 때도 참석하지 못하고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는데요. 변호인단은 법 집행 당국과 주민들에게 무고한 이에게 부당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220억. 와, 정말 큰 돈이지만 젊음이랑 바꾸라면 바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미 지나가 버린 20년은 되돌릴 수가 없죠.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회사죠.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우리나라 직장인의 하루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무역회사를 다니는 5년차 직장인 김영기 대리. 김 대리는 아침 6시 30분에 눈을 떠서 7시 10분이면 집을 나섭니다.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기 싫어서 아침밥을 포기하고 일찍 나서는 건데요. 김 대리가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메일 체크입니다.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왔는지 등을 살펴보고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면 어느새 점심시간. 근처 가까운 다른 회사의 직원 식당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눈치는 보이지만 한 끼에 4,500원에 커피까지 마실 수 있는 곳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점심 식사 후 보완 지시가 떨어진 보고서를 수정하고 결산 자료를 만들다 보면 퇴근 시간입니다. 하지만 6시에 퇴근해본 기억은 없습니다. 외근이라도 하는 날에는 귀가 시간이 10시를 넘고 평일 저녁에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건 꿈도 꾸지 못합니다. 김 대리는 오늘도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집은 그냥 잠을 자러 가는 곳일 뿐 집, 회사 거리가 단축될수록 행복지수가 상승합니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43년간 남자로 살아온 이집트 엄마가 화제입니다. 시사 아부다우라는 이집트 여성은 1970년대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자식 1명과 뱃속에 있는 아기뿐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집트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7명 중 최소한 1명이 여성이지만 40년 전만 해도 이집트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이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성이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자르고 헐렁한 남자 옷을 입은 그는 건설 현장에 나가 벽돌을 굽고 벌판에 나가 밀을 수확했습니다. 처음엔 장정 10명의 몫을 하면서 일을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구두 닦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자로 태어나 여성성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나는 딸을 위해 뭐든지 해야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어머니의 사랑은 숭고하고 위대하다.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야겠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난 22일 강화도의 한 캠핑장 화재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도심 내 캠핑 식당도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불연성 재질로 써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캠핑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텐트와 인조 나무 장식 등은 화재 발생 시 연소를 확대시키고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야외 천막이나 텐트 내부에 전열기를 설치하고 화로에서 고기를 구울 경우 질식의 위험도 있는데요. 도심 대형 식당에서 유사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피해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집에서 하듯이 TV 보고 난로 쬐고 할 거면 캠핑장을 왜 가는 걸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사고에 대비합시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아스팔트 생활을 접고 바다로 나간 브라질 청년 노숙인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밀턴 쿠나피로라는 이름의 30세 청년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브라질 경찰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판자로 만든 그의 보금자리를 허물어버리자 갈 곳이 없어진 그는 플로팅 하우스를 만들어서 해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 도시를 돌면서 생활하는 그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바다로 풍덩 몸을 던지는데요. 잠깐 헤엄을 치면 물에 둥둥 떠있는 그만의 보금자리인 플로팅 하우스가 나타납니다. 플로팅 하우스는 플라스틱 폐품을 이용해서 그가 직접 제작해 물에 띄운 건데요. 어쩔 수 없이 시작한 해상 생활이었지만 해밀턴은 불량배 공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정말 가진 게 없으면 사소한 것에도 행복할 수 있나 보다. 바다 위도 위험할 텐데 다시 육지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SNS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그냥 좋은 게 있죠. 어디가 좋고 무엇이 마음에 들고가 아니라 그냥 좋은 거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좋은 게 가장 좋은 거구나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좋은 사람을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그냥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명환, 이호준, 기술 허준영, 구성 손희숙, 김필석, 저는 진행의 김경아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